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No strings attached. 붙어있는 끈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진짜 공짜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란 없는 거다. 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 생각하는데 대신에 세상에 보상 없는 노력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진정한 노력이 보답받을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해오셨어요? 뭐라 그랬더라? 그치, 도치가 언제 일어나나 하는 거 그거 꼭 좀 머리에 넣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부정어가 맨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그쵸, only가 수식하는 어구가 앞에 올 때. 그 다음에 so 동사주어, neither 동사주어, 주어도 그래요, 주어도 안 그래요 라고 할 때 그럴 때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런 이야기들 잘 생각하면서 하나 더 있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그치? if가 생략됐을 때 그럴 때에도 뒤에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꿉니다. 그랬죠? 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다가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 테니까 바로 볼게요. A번입니다. 자, 가장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연결 잘 해오셨죠? 이제 저랑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Never did the girl see such a beautiful flower 그랬어요. 일단 누가 눈에 띄어요? never.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지? 그쵸? not, never. 대표적인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자, 그 소녀는요 결코 본 적이 없대요. 뭐를? Such a beautiful flower.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쌤 such가요. 명사구를 통째로 수식한다 라고 하더니 진짜 어형명의 명사구 순서로 이렇게 등장을 했군요. 그렇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Not only did she write the article, but she translated it. 그랬어요. 자, 이번에 누가 눈에 딱 띄어요? Not only. not only 보면 우리 뒤에 누구? 짝꿍 찾아줘야지. 그치? But also 혹은 but이에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란 뜻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not only의 not도 부정어거든요. 부정어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조동사, 주어의 순서다. 그랬으니까 여기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온 겁니다. Not only did she write the article. 자, 그녀가 the article, 그 기사를 갖다가 썼을 뿐만 아니라요. But she translated it. translate이 번역하는 거니까 그것을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3번 바로 갈까요? Only with her best friend does Lucy truly feel herself. 그랬는데 only도 영어에서 막 부정어 취급한다던데. 그래서 only가 수식하는 말이 맨 앞에 오면 뒤에 조동사 주어 순서가 된다던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only가 맨 앞에 왔고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only with her best friend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with가 함께 이런 뜻의 전치사니까요. 그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만이 Does Lucy truly feel? 루시는 진정 이렇게 느꼈어요. 뭘? herself, 자기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직역하셔도 괜찮고요. feel oneself라고 하면 뭐 그만큼 이제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4번 갈까요? Seldom do students consider reading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seldom이 맨 앞에 왔네, 이번에는. seldom은 뭔데요? 거의 뭐뭐 않는, 좀처럼 뭐뭐 않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쌤 얘는 not은 아닌데요. 부정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부정어입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조동사 주어.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onsider라고 하는 단어 뜻 아세요?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얘는요. consider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가지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reading, 독서라고 하는 것이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자기들 시간의 좋은 사용,
좋은 활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앞에 셀덤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중에 와 독서야말로 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Seldom do students consider. 학생들이요 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Reading to be a good use of their time. 독서가 그들 시간에 대한 좋은 활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B번 갑시다.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Rich. 내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부자라면, 그러면 I would buy a luxury sports car. 내가 진짜 luxury, 고급의 이런 뜻이죠. 아주 호화로운 스포츠카를 살 텐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부자예요? 아니지. 아닌데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가 돈 많으면 그럼 그런 좋은 차 살 텐데 이렇게. 쌤, 현실이 아닌데 지금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건데 상상해보는 거네요. 그렇지. 그럴 때 뭐 쓴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치, 맞아.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would, 원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뭐야 근데 if가 없어. 어디 갔을까? 얘 생략해버렸나 봐요. if 막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ten은 내주라 그랬죠.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둘이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뻔하군요. were I rich 이렇게 되겠네.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요. 제가 그 호화스러운 스포츠카를 살 텐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 갑시다. Not until people lose their health does they understand its value.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누가 맨 앞에 나왔어요? Not. 부정어군요. 자,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조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주어가 they네요. they.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자리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do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참, 낫이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요, 여기 주어 people이랑 동사 lose랑 둘이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잘 보세요. 자, 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낫이 지금 till, 얘는 till은 until이랑 똑같은 애거든요. 자, till이나 until이 이끄는 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till, until이 이끄는 절.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지금 한 식구란 얘기예요. until, till과. 맞죠? 그래서 이 리더인, 접속사가요. 제가 지금 괄호 표시한 부분은 딱 철벽같이 지켜주고 있어요. 도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요. 쌤 그러니까 이 낫은 till 절, until 절을 수식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다 한 식구니까 건드리지 않고 도치가 그 뒤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요, 엄마가 올 때까지는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저 영원히 숙제 안 했어요? 아니지. 엄마가 오시고 나서 했다는 뜻이죠. 자, 얘도요. 사람들이 lose their health,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They understand its value. 그것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건강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좀 어려운가요? 그럼 직역 한번 다시 해보고 의역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Not till people lose their health. 사람들이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요. Do they understand its value?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구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따가 또 자주 나올 테니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3번 갑시다. Little do people do know. 자,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제가 little 뭐라고 해석했어요? 거의 뭐뭐 않는 이렇게 해석했죠.
부정어네, 부정어. 거의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거의 뭐뭐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조동사 주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한대요. 뭘?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That we got divorced last year. 우리가 get divorced, be divorced,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작년에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Only after you work hard, can you achieve your dreams. 얘도 어때요? 아, 쌤, only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뒤에 도치, 조동사 주어의 순서로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can you를 고르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다 그랬죠. 쌤, only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얘네는 지금 뭐예요? after가 이끄는 절, after 절이에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only가 쏙 수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물결 표시하는 부분은 한 식구란 뜻입니다. 그러면 도치는 어디에서? 우리 식구는 건들지 말고 그 뒤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야 can you achieve your dreams. 당신은 당신의 꿈을 achieve,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아, 확실히 도치는 좀 어렵죠. 자, 그럼 배열하면서 또 한 번 연습을 해봅시다. 밀러가 흔한 영어의 성이고 스미스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거 했는데 주어도 역시 그러하다 그럴 때 뭐 쓴다 그랬지?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so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자리에 Smith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해석해 볼게요. Miller is a common family name. 밀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흔한 family name,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쓰는 이름이 뭐예요? 성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성이고요. 그리고 스미스도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는 건 스미스도 굉장히 흔한 성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갑시다. 나는 전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요. 크래그도 역시 그러합니다. 크래그도 역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어도 역시 뭐뭐 한 적 없다. 그럴 때 어떻게 쓴다 그랬더라? 그쵸? neither 동사 주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neither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저기 있네. has, 주어, Crai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n't been to Rome before. have been이라고 하면 어디에 다녀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험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전에 로마에 다녀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크래그도 그러한 적이 없어요. 그럼 크래그도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잘했다. 자, 3번 갑시다. 자, 여러분이 사막에 도착한다면 아주 낯선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사막에 도착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럴 때 쓰는 게 뭐였지? if라는 접속사를 썼죠. 그래서 원래는 if,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파란색 글씨를 봤더니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if 생략했나 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사 주어의 순서를 써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you should arrive가 아니라 뭐라고? should you arrive 이렇게 바뀐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어디에 도착해요? 사막에 도착한대요. 그럼 at the desert, 그 이하는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 붙여서 해볼까요? Should you arrive at the desert? 만약에 당신이 사막에 도착한다면요. You will find yourself.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In a very strange place. 아주 낯선 장소에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4번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았더라면 그 두 소녀는 계획을 바꿨을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계획을 바꿨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의 일을 반대로 상상할 때 뭐 쓴다 그랬죠? 아,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와, 쌤 이 자리에 주어 와야 되는 거잖아. 에이, 당연히 안 써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뺐으니까 t를 내줘야죠? 이렇게 자리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와야 돼요? had 주어 pp가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겠네. had 주어 pp에 해당하는 거니까 known이란 말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해 보니까 had they known what would happen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뭐를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었더라면요. 그러면 the two girls 그 두 명의 소녀가 would have changed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을 바꿨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어렵다는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Turn away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mine. 네, 저는 영어가 나름 좀 배려심이 많은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우리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좀 잘 준비도 아직 안 됐는데 웜업이 안 됐는데 상대방이 그냥 훅 들어오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맨 앞머리에 너무 무거운 정보를 두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헤비하다라고 그렇게 언어학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정보, 헤비 인포메이션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느냐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준비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뒤로 휙 던져버려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주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어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장소의 전치사구로 시작되는 문장.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뒤로 이동하니까 동사, 주어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로 시작된 문장.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주어가 오고 뭐 비동사가 오고 보어가 오고 이제 이게 원래 영어 문장의 순서죠. 근데 주어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헤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주어 나중에 말할게. 일단 보어부터 할게. 그래, 보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정보를 뒤로 던진다 그랬으니까 비주어 이런 어순이 되겠죠. 그래도 동사는 항상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랬어요? 주어한테.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접속사 as나 do가 절안에 나타난 문장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as 할 때도 배웠어요. as가 막 뜻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양보의 뜻이 있었던 거 생각나요? 자, 이런 양보의 뜻을 나타낼 때는요. 어떤 순서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교재 보면 엄청 어렵게 써 있어. 수러브의 일부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러브 막 엄청 어려운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어 동사 보어. 자, 주어 빼고 뒷부분이 다 수러브죠. 그럼 여기에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동사가 앞으로 보어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나? 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가 먼저 오고 as나 do가 오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봅시다. 자, 수러브가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수러브죠. 그럼 수러브의 일부가 이동합니다. 그랬으니까 동사도 앞으로 갈 수 있나? 때로는 동사도 앞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as, 주어, 조동사 이런 식으로 남기도 해요. 하여간에 이 수러브에 있던 애 하나를 앞으로 던진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 보시옹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연결해 왔어요. 같이 봅시다. Cursed
are those who prey upon the unfortunate 그랬는데 이 cursed란 단어가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왕자님인데 막 개구리로 변해 있고 이런 거 왜 그런 거지? 저주에 걸린 거죠. 그게 cursed예요. curs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those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아, 사람들이란 뜻 있다는 거 배웠죠. 자, 그 다음 prey upon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뭐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포식자가 약한 동물을 먹이를 잡아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진짜 이런 동물의 세계 말고 그런 prey upon을 쓸 때는 어떤 거냐.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정말 그냥 이용해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막 사기도 치고 이럴 때 우리 prey up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순화해서 괴롭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unfortunate, 불운한, 운이 없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더랑 형용사가 같이 쓰여서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The rich, 그럼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운이 없는 사람들, 불운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이고 뭐가 서두가 길죠. 이게 좀 문장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cursed,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의역하자면 벌을 받아요. 이 정도가 되겠네. 누가요? Are those,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줍니다. Who prey upon the unfortunate. 그 불운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주어 자리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건데 cursed. 얘 명사 아닌데? 아, 얘 뭐구나? 얘 보어구나. 보어가 때로는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떨 때? 이렇게 주어가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주어를 뒤로 던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운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cursed, 벌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가볼게요. Try as we may, we will never understand everything.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하게 생겼을 때 as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야 이거 왜 이래? 동사가 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요? 양보의 의미를 가진 as일 경우에는 뭐가 앞으로 나간다? 그치. 수러브의 일부가 앞으로 나간다. 동사는 당연히 서수러브의 일부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try가 막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도를 하더라도요. We will never understand everything. 저희가 결코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보면 in the center of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죠. 쌤, 방의 한가운데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랬지? 주어를 뒤로 보내는 현상. wardrobe라고 하면 옷장이거든요. 그래서 방의 한가운데에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주어 아닌가 보지.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 주어는 여기 뒤에 있겠죠, 뭐.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군요. academic success라고 하는 거는 학문적인 성공이잖아요. 학문적 성공이라고 하는 게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요? 뭐보다요? Than having a social life, 사교적인 삶을 갖다가 갖는 것보다 뭐 사람 사귀고 사교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보다 학문적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어가 앞으로 나와서 동사 주어의 순서 된 것까지 봤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B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 주어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n front of them, 그들의 앞에. 이거 뭘까요? 앞에, 뒤에 이런 거. 장소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어요.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자, 그들의 앞에 서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냐면 a huge menacing man. 이게 위협적인이란 뜻입니다. 아주 커다랗고 위협적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Happy are the free spirits. 그랬어요. Happy, 행복한. 이거 주어 될 수 없죠. 명사가 아니니까. 얘 보어구나. 그럼 주어 어디 갔어요? 여기 뒤에 간 거네. 그래서 the free spirits가 누구냐면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그 얘기고요. 자, 3번.
around the TV. TV 주위에. 이건 뭐예요? TV 주위에?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렇네. 그럼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주어가 뒤로 간다고요? 그럼 주어는 stacks부터 games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stack이 뭐냐면 이렇게 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cks of video games, 비디오 게임 더미가요. around the TV, TV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More important than giving itself is the happiness it brings. 얘도 주어 자리를 딱 봤더니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형용사가 왔잖아요. 얘 주어 아니구나. 얘 보어구나.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주어는 여기에 나와 있네. The happiness 이하가 주어예요. 쌤 근데 이상해요. 주어 자리에요. 명사 있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거 우리 하는 법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The happiness it brings.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이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비교 대상이 나오네. than giving itself.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뭘 줬어. 그 사실보다 내가 너한테 줄 때 막 느끼는 그 행복 있죠. 이걸 받으면 제가 좋아하겠지. 또 실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느끼는 행복,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좀 어렵나? 다시 해볼까요? More important than giving itself.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요. 뭐가요? The happiness it brings. 그 주는 행동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요. 자, C번이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는 바르게 고치랍니다. 자, 해봅시다. 1번. Resting on the hearth were a large black dog. 그랬는데 rest on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지하다 이런 뜻도 있죠. 자, hearth라고 하면 난로라는 뜻입니다. 자, 난로에 기대고 있대요. 뭐가? 커다란 검정 개가. 쌤 뭐가 해당하는 게 원래 주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large black dog.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앞에 뛰어나가 있는 애는 누구예요? 보어구나, 보어. 그래서 요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랬죠? 주어한테 충성한다 그랬죠. 주어가 앞에 있을 때만 충성하고 뒤로 오면 충성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 large black dog. 단수네, 단수. 그럼 동사를 were를 쓸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됩니까? was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해석 붙여서 해볼게요. Resting on the hearth was a large black dog. 커다란 검정 개가요. 난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봅시다. Strangely though it may seem. seem이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I've never visited that city. 저는 그 도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볼까? seem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뭐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어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자리가 strange,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앞에 may까지 붙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완전 어려운 얘기를 했었냐면 양보의 절에서 as나 though가 들어간 양보의 절에서 수러브의 일부가 앞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수러브의 일부? 와, 그럼 이만큼이 수러브인데 일부인 얘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잠깐만, 이동만 하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모양을 막 바꾸라 그랬어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써주셔야 돼요? strange, 그냥 이렇게 형용사형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Strange though it may seem. 그것이 비록 이상하게 보일지라도요. 저는 그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가봅시다. In his hands were a present wrapped in colorful paper. 그랬습니다. In his hands. 그의 손 안에 이랬네. 손 안에, 손에 이건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오면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a present,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동사는 누구한테 충성한다? 주어한테 충성한다면서요. a present, 단수인데요? 그러면 was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PP! 우리 명사 뒤에 PP 온 거 어떻게 했더라? 과거 분사는 명사 수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고 해석은 뭐뭐 된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colorful은 어떤 건데요? 막 형형색색 색깔이 다채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색색깔의 종이로 포장이 된 그 선물이요. In his hands.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So vividly was the memory that I couldn't get even a minute of sleep. 그랬어요. 자, 일단은 so를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 짝꿍 찾아주고 싶지 않아요? 아, so랑 짝인 대시 있군요. 우리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그래서 라고 해석했었죠. 자, 그 다음 이 so 앞쪽을 한번 볼게요. 뭐가 좀 순서가 이상하다. vividly was 얘가 일단 주어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아, 쌤 얘가 주어인가 봐요. 그리고 얘가 동사인가 봐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는요 부사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앞으로 뛰쳐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어니까 ly 빼고 뭘로 써줘야 돼요? 형용사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So vivid was the memory. 그 기억이 vivid, 생생한 거거든요.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요, I couldn't get even a minute of sleep. A minute of sleep이니까 1분의 잠이잖아요. 1분의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뭐 좋은 기억은 아니었나 보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주어가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urn away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우리 한동안 좀 쉬웠었는데 오늘 갑자기 훅 어려워졌죠.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Fly Away라고 하는 노래를 좀 들으면서 마음만이라도 잠깐 쉬었다 오려고 하는데 숙제 확인하시고요. 다시 와서 우리는 또 어순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기분 좋은 설레임 운동화 끈을 메고서 떠나는 내 뒷모습 초라해 보이지만 바람을 따라 내 맘도 따라. 네, 우리 이제 대여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 구문을 배울 건데 사실은 얘는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통은 2단원 정도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뭘 연습하냐면 There is an apple, there are book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있다라고 해석하고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는 요 뒷자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자, 오늘은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여기가 분명히 주어 자리는 맞아요. 근데 얘를 해석도 안 하잖아요. 그냥 얘는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식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is를 쓸까 are를 쓸까 하는 거는 얘가 결정했죠. 이 뒷자리. 그래서 얘가 진짜 실세죠. 그래서 얘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불러요? 얘가 내용상의 주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요 형식상의 주어한테 맞출까요? 내용상 실세한테 맞출까요? 당연히 실세한테 맞추겠죠. 그래서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 하는 것은 요 뒷자리에다가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쌤 요 뒤에 요 명사 자리에는요 아무 명사나 다 갖다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불특정 명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 한 개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가능한데요. 내가 어제 따가지고 책상 위에 놔뒀던 그 사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대여 구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요 자리에 보통 비동사가 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자리에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도 올 수 있어요.
자, be가 있다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럼 exist, 이것도 존재하다죠. 자, 그 다음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ear랑 seem은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의미로 appear나 seem도 이 자리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야, 요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다행히.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형식상 주어랑 내용상 주어 찾아보시용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대어는 무조건 뭐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형식상의 주어고요. 자, 그럼 동사는 누구한테 일치시킨다고요? 저 뒤에 있는 실제 주어, 내용상의 주어에 일치시킨다고요. No honor among criminals. criminal이라고 하면 범죄자이거든요. 범죄자들 사이에는요, no honor, honor가 어떤 명예 이런 거잖아요. 범죄자들 사이에는 어떤 명예라는 것도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안 씁니다라고 해석했지? 여기 no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re appears to be a wait list for the procedure. 그랬습니다. there 얘 뭐지?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했어요. 형식상의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ppear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데 appear to be니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다시 뭐라고? appear to be,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A wait list for the procedure. A wait list. 대기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쌤. 그러면요, 얘네가 지금 실질적인 내용상의 주어 아닙니까? 그렇네. 그래서 동사는 어디에다 맞춰줬어요? 내용상의 주어에다 맞춰줬어요. 웨이트리스트가 이렇게 대기자 명단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에요? For the procedure. 그 절차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there is a wait list 그러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자 명단 있어요. 이거고요. There appears to be a wait list라고 하면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3번. There are a lot of fish in the aquarium. 그랬습니다. There.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진짜 있는 거 내용상의 주어는 요 뒷부분이겠네. A lot of fish. 많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In the aquarium. 수족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쉽다. 자, 4번 갑시다. There seem to be quite a few freshmen in this senior level class. 그랬습니다. There, 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형식상의 주어예요. seem to be, appear to be 아까 뭐라고 해석했지? 있는 것 같아요. seem to be도 뭐예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Quite a few freshmen. 그럼 진짜 뭐가 해당하는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네요. Quite a few라고 하면 상당수의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freshmen, 신입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In this senior level class. 시니어가 4학년이거든요. 여기 4학년 수준의 수업에 상당히 많은 신입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제 잘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십시오 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바로 갑니다. There exists an unbreakable bond between a mother and her child. There,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형식상의 주어야. Exist,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해요? 진짜 뭐가 해당하는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An unbreakable bond. bond, 우리 본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딱 이어주는 걸 뭐라 그러게요? 어려운 말로. 유대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break는 깨는 거고요. unbreakable이니까 깰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깰 수 없는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A랑 B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이 깰 수 없는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죠? 뭐지? 쌤, 근데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요. An unbreakable bond, 단수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 붙여야 돼요? S 붙여야지, 현재 시제일 때.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2번 하나 더 해볼까? There are a post office, 우체국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just on the other side of that building. The other side, 이쪽 말고 저쪽이니까 반대편이네요. 그 건물의 반대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그냥 장식용.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내용상의 주어는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 단수인데? 그럼 동사 뭐 써야 돼요? is 써야 되겠군요. 괜찮죠? 자, 3번. There remains many unsolved mysteries in this town. 그랬습니다. remain 아까 뭐라 그랬더라? 빨리. 그치,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뭐가? 아, 얘는 자리만 차지했어요. 형식상의 주어. 진짜 내용상의 주어는 여기서부터예요. 많은 unsolved,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미 뭐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동사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s가 빠져야 돼요.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in this town. 이 마을에는요. 많은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There seemed to have been some miscommunication between them. 아, 쌤! seem to be가요. 있는 것 같다 라면서요. 그렇네. 그러면 some m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해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some miscommunication, 여기 막 s 붙고 그랬어요? 아니지. 그럼 뭐야? 단수죠. 아, 쌤, 단수면요. 아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붙이라면서요. 여기 이렇게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좀 날카로운 친구는 딱 그 생각을 했을걸요? 쌤,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seem to be라면서요. 근데 얘는 seem to have been인데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to 부정사에다가 to have pp를 쓰면 어떤 의미라고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네. 괜찮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지금이지만 실제로 오해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C번까지 확 풀어버릴게요. 선과 악의 힘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자, 있다 이런 뜻일 때 일단 시작을 뭘로 했어요? 형식상의 주어 there로 시작했죠. 그 다음 이제 동사 와야죠. 있다, 존재한다, exist 쓰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 뭐가 있는지 내용상의 주어는 뒤에다 쓰면 되죠. A delicate balance. 자, delicate이라고 하면 아주 막 섬세하고 미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그런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랑 뭐 사이예요? Between the forces of good and evil. Good and evil이라고 하면 선과 악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힘 사이에는요. 아주 미묘한 균형이 있어요. 자, 여행 일정에 관해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있다랑 관련된 내용일 때는 형식적으로 앞에다 뭐를 쓰고 there를 쓰고 자, 그 다음에 seems to be는 우리 이제 해석할 줄 알죠? 뭐라고 해석했더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에 물을 타는 거다 그랬습니다. seems to be 뭐가 있는 것 같아요? some confusion. confusion이 혼동이니까 혼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itinerary. itinerary라고 하면 여행 일정을 얘기해요. 뭐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행 일정에 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 오, 이거 어렵네. 이 구역에는 범죄 조직 폭력의 실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있다니까 일단은 형식상의 주어 뭐로 시작할까? there로. 자, 그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사 뭐 쓸까요? remains. 자, 근데 뭐가 남아 있어요? 진짜 내용상의 주어를 말해보세요. A real risk. 정말 진짜 위험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위험인가요? Of gang violence. gang violence라고 하면 이게 조직 폭력이잖아요. 조직 폭력의 위험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In this district. district라고 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이 구역이에요. 다시 붙여볼게요. There remains a real risk. 진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위협이요?
gang violence, 조직 폭력의 실제 위험이 남아 있어요. In this district, 이 구역에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있다 없다 구문이니까 일단 뭐 쓰면 돼요? 대어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seem to be 아니면 appear to be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appears to b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어디다 써주면 돼요? 뒤에다 쓰면 되지. 그래서 no scientific eviden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vidence가 뭐냐면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아, 쌤 근데 안 끝났는데요? 뒤에 ing 이거 붙는데요. 이거 뭐지? 현재 분사 구. 현재 분사는 뭐 하려고 태어난 애예요? 명사 꾸며주려고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proving your theory.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증거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워요. 붙여볼게요. There appears to be no scientific evidence.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요? Proving your theory. 당신의 이론을 입증해줄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굉장히 쉬운 구문이라 생각했던 there 구문에 사실은 좀 많은 얘기가 숨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mine. I know the way where the living's at. Girl, we're running out of time. Let the music and lights be the wings on my flight. If it's 네, 사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말처럼 은는이가 이런 조사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복습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잘 좀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순에 관한 남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숙제 꼭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